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입술에 맴도는 서늘하고 맑은 눈꽃 향기였다. 나는 천천히 눈꺼풀을 밀어 올렸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임시병동의 낡은 천장과 내 침상 곁에 엎드려 잠든 순백의 뒤통수였다. 남궁설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이 내 목덜미를 부드럽게 간지럽히고 있었다. 어젯밤에 처절했던 기억이 해마를 스치고 지나갔다. 독화살 끓어오르는 열독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음기를 입술로 밀어넣으며 독을 빨아내던 그녀의 숨결. 체온 정상, 혈압 정상, 맥박 조금 빠르군. 나는 심한을 열어 내 몸 상태를 체크했다. 어깨의 관통상은 기사로 깔끔하게 봉합되어 있었고 혈관을 태우던 맹독은 남궁설의 절대 영도 정화 필터를 거쳐 완벽하게 해독되어 있었다. 내가 몸을 뒤척이는 기척에 엎드려 있던 남궁설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깨어났느냐? 덕분에. 나는 뻐근한 목을 돌리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남궁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다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어젯밤의 그 노골적이고 점막이 교차했던 독이 시술이 떠올랐는지 얼굴이 토마토처럼 붉어졌다.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연발했다. 그것은 내가 독에 당해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정파의 도리로서 어쩔 수 없이 행한 비상처치였을 뿐이다. 다른 뜻은 알아. 마우스 투 마우스 심폐소생술의 일종이잖아. 수고했다. 어시스턴트. 어시 뭐. 내 건조하고 무드 없는 의학적 평가에 남궁설의 은빛 눈동자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커졌다. 로맨틱한 분위기 따위는 1초도 견디지 못하는 나만의 화법이었다. 원장님, 기상하셨습니까? 그때 방문을 콱 열고 수석 마취의 백운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여유로운 암살자가 아니라 당장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사색이 되어 있었다. 호흡기 감염되게 문 살살 열어 왜 호들갑이야?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본단에서 전서구가 날아왔습니다. 마교 서열 2위 호법부와 무력부대를 총괄하시는 혈무백 대장로님께서 원장님을 긴급 호출하셨습니다. 혈무백 마교 내에서 무력의 정점에 선 거인 나를 암살하려던 호법부 놈들의 진짜 배우이자 뒷배 대장로가 날 죽이려던 계획이 실패하니까 이제 대놓고 치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정갈의 내용이 교주님의 그 신묘한 의술을 직접 보고 싶으시다며 당장 본단의 처소로 들라 하셨습니다. 거역하면 반역으로 간주해 흑월단 본대를 움직이겠다고 백운이 덜덜 떨며 말했다. 남궁설이 즉각 옥색 검을 쥐며 내 앞을 막아섰다. 함정이다. 상처도 낫지 않은 널 죽이려는 수작이야. 내가 길을 뚫을 테니 넌 남궁색가로 도망쳐라. 나는 피식 웃으며 침상에서 천천히 다리를 내렸다. 도망은 무슨 원장이 환자 호출을 받았으면 왕진 가방 싸서 가야지. VIP 환자의 갑질은 어느 병원이나 똑같으니까. 마교본단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대장로의 처소인 적염각. 그곳은 방이라기보단 거대한 용광로에 가까웠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타들어갈 듯한 끔찍한 열기와 코를 찌르는 썩은 고기 냄새가 진동했다. 들어오라. 쇳소리가 섞인 기괴한 목소리. 방 한가운데 짐승의 뼈와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옥좌 위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신장 2미터가 훌쩍 넘는 거고 그의 온몸에는 굵은 핏줄이 시뻘겋게 튀어나와 꿈틀거리고 있었고 피부 곳곳은 화상을 입은 듯 검붉게 죽어 있었다. 그가 숨을 쉴 때마다 입과 코에서 짙은 화기가 뿜어져 나왔다. 혈무백 오직 육체의 극한을 추구하여 불사의 마공인 혈마지체를 익히다. 주와 입마에 빠져 미쳐가는 광인. 쿨럭 환기 좀 시켜라. 병실 공기질 최악이네. 나는 각혈 후유증으로 창백한 얼굴을 한 채 피 묻은 튜닉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건방지게 걸어 들어갔다. 내 뒤로는 남궁설과 백운이 극도의 긴장 상태로 따라붙었다.
내 놈이로구나. 혈무백이 번들거리는 붉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압도적인 기운이 정각 전체를 짓눌렀다. 남궁설이 무의식적으로 검자루를 꽉 쥐었고 백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을 뻔했다. 병신 같던 전대 교주의 핏줄이 배를 가르고 쓸개를 빼내는 전설의 혈육마공을 깨우쳤다는 소문을 들었다. 호법부의 갈명 그놈 뱃속에서 나온 돌멩이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지. 혈무백은 옥좌 옆에 세워진 거대한 짐승의 뼈대검을 바닥에 쾅 내리찍었다. 내 몸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은 안다. 강력한 내공을 육신이 버티지 못하고 썩어 들어가고 있지. 영약으로 억누르는 것도 이제 끝이다. 그의 말이 맞았다. 심한으로 스캔한 그의 체내는 참혹함 그 자체였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초과다 복용 부작용의 극한이군. 비대해진 심장 근육, 괴사가 진행 중인 간 조직, 무엇보다 단전 주위의 혈관들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다발성 장기 부전 말기 상태. 그래서 내 놈의 신기가 필요하다. 혈무백이 번뜩이는 눈으로 나를 가리켰다.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장기를 도려낸다지. 그렇다면 젊고 싱싱한 무사들의 단전과 심장을 적출하여 내 몸에 이식해라. 썩은 부품을 새 것으로 갈아 끼워 나를 완벽한 영생불사의 혈마지체로 완성시켜라. 그리하면 널 교주로 인정하고 내 모든 무력을 빌려주마. 거절한다면 이 자리에서 내 놈들의 사지를 찢어버리겠다. 혈무백의 광기 어린 포효가 정각을 뒤흔들었다. 백우는 사색이 되어 나를 쳐다보았고 남궁설은 결사항전을 위해 검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하품을 쩍하며 피 묻은 메스를 빙글빙글 돌렸다. 뭐래 돌팔이 근육돼지 새끼가. 뭐시라. 혈무백의 눈동자가 기괴하게 흔들렸다. 마교 역사상 그에게 이토록 불경한 언사를 내뱉은 자는 없었다. 사람 몸이 무슨 레고 블록인 줄 아냐? 싱싱한 장기 떼다 붙이면 돌아가게. 나는 짜증을 내며 성큼성큼 혈무백의 코앞까지 걸어갔다. 조직 적합성 항원 검사도 안 하고 남의 심장을 쑤셔 박으면 급성 거부 반응 와서 3분 안에 쇼크사로 피 토하고 되죠. 어디서 삼류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애송이 놈이 감히. 혈무백이 분노하여 주먹을 치켜들었다. 그 주먹에 맺힌 감기만으로도 내 몸통을 으깨버리기엔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의 시뻘겋게 부풀어 오른 명치 끝을 메스 손잡이로 툭 찔렀다. 헉! 그 순간 혈무백의 두 눈이 뒤집히며 그 거대한 몸뚱이가 쿵 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전신이 마비된 듯 사시나무 떨듯 떨며 턱관절이 부서져라 이를 악물었다. 극심한 고통에 찬 신음이 짐승처럼 새어나왔다. 내 놈 몸뚱이 장기가 썩어가는 고통을 강제로 억누르느라 뇌신경이 타들어가고 있을 텐데 하루에 영약을 몇 근씩 씹어먹냐? 지금 그 주먹 내리치면 나 죽기 전에 내 놈 교감신경계가 먼저 타버려서 쇼크로 심장마비 온다. 팩트였다. 무력은 절대적일지 몰라도 이 거인의 생명력은 지금 방전되기 직전에 썩은 배터리였다. 크악. 내 이놈 무슨 요술을. 요술은 개뿔 그냥 염증으로 팽창한 간피막 부위를 살짝 건드린 거다. 존나 아프지? 나는 고통에 바닥을 뒹구는 거인을 내려다보며 건조하게 진단을 내렸다. 진단명 말기 다발성 장기 부전 및 중추. 신경계 과부하 수술 불가능. 넌 죽는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장기를 갈아 끼울 순 없어. 나의 냉혹한 선고에 혈무백의 핏발선 눈동자에 짙은 절망과 광기가 교차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고통만이라도 살을 파먹는 이 불길만이라도 끌 수 있다면 천하를 호령하던 마교의 대장로가 썩어가는 육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소교주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다. 나는 그 몰골을 무심히 내려다보며 백운을 불렀다. 백운 구급함에서 신경 차단용으로 배합한 알칼로이드 추출액 가져와.
예, 여기 있습니다. 백운이 덜덜 떨며 자줏빛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을 건넸다. 나는 그 액체에 핏빛 기검을 불어넣어 극도로 얇은 기의 바늘 수십 개로 쪼개어 허공에 띄웠다. 완치는 못해야지만 의사로서 약속하건대 내 놈이 되지는 그 순간까지 고통 하나는 완벽하게 없애주마. 그것이 정령. 뒤돌아오까고 혈무백이 필사적으로 돌아앉아 거대한 등판을 드러냈다. 나는 그의 척추뼈 사이사이 경막의 공간을 심한으로 투시하며 기의 바늘을 일제히 박아 넣었다. 경막의 신경 차단술 마취액 주입. 자줏빛 독이 척수 신경망을 타고 전신으로 쫙 퍼져나갔다. 혈무백의 입에서 기괴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수십 년간 그의 뇌를 갉아먹고 온몸을 짓누르던 지옥 불같은 통증이 거짓말처럼 일순간에 눈 녹듯 사라진 것이다. 끊어질 듯 팽팽했던 핏줄이 가라앉고 거칠었던 호흡이 아기의 그것처럼 평온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양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황홀경에 빠졌다. 사라졌다. 그 끔찍한 불길이. 내 육신이 깃털처럼 가볍구나. 오, 소교주 아니 교주여. 이것이 정령 신의 기적이옵니까? 거대한 체구의 짐승이 내 발밑에 머리를 조아렸다. 남궁설과 백운은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턱을 다물지 못했다. 절대 무력의 대장로가 약물 주사 한 방에 완벽하게 굴복한 것이다. 기적은 얼어 죽을 마약성 진통제다. 척추 신경 윗단만 살짝 코팅한 거야. 나는 품에서 차트를 꺼내 무심하게 끄적거리며 혈무백에게 던졌다. 명심해라. 그 약효는 딱 보름 간다. 보름 뒤에 2차 투여를 받지 않으면 억눌려 있던 통증이 반동현상으로 10배는 증폭돼서 널 덮칠 거다. 그때는 혀를 깨물고 자살하고 싶어질걸. 혈무백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러면 어찌해야? 어찌하긴 얌전히 내 처방 따르고 정기 검진 받으러 와야지. 나는 피 묻은 메스를 주머니에 꽂아 넣으며 서늘하게 웃었다. 내 병동 마교에서 내 허락 없이 사람 죽이지 마라. 호법부 새끼들 내 수술방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통제해. 그리고 내가 약재 사느라 병원비 펑크 난 거 내 놈 사비 털어서 결제 좀 해주고. 나는 혈무백의 커다란 어깨를 툭툭 쳤다. 내 수술팀 남궁설, 백운 건드리면 다음 투약은 없다 알았냐? 명심 또 명심하겠나이다. 이 혈무백 오늘부로 교주님의 충실한 호위이자 사냥개가 되겠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와 신경 차단술이라는 압도적인 통증 관리 악덕원장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교 내 최고의 무력 집단을 철저한 약물 의존성 VIP 환자로 만들어 완벽한 실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진료 끝 어서 퇴근하자. 나는 남궁설의 어깨에 나른하게 기대며 적염각을 빠져나왔다. 이제 마교 내에서 내 메스를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 마교 본단은 묘하게 평화로웠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강압적인 의료 통제 아래 철저하게 소독된 상태였다. 다음 환자 들어와라. 내 진료실 문이 열리며 흑월단 소속의 살수 하나가 쭈뼛쭈뼛 들어왔다. 그의 팔에는 깊게 팬 검상이 진물과 함께 골마가고 있었다. 어디서 배웠냐? 그 엊그제 정파의 떨거지들과 국지전이 조금. 파상풍 주사 맞았어. 안 맞았어. 예. 파상 그게 무슨. 나는 짜증스럽게 붓을 던지고 옆에 서 있던 수석 마취의 백운을 노려보았다. 야, 백운 전 간부들 파상풍 예방접종 돌리라고 했지 오더 안 지키냐? 죄송합니다. 살수들이 주사바늘을 너무 무서워해서 도망을 다니는 바람에 도망가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데려와서 맞춰 감염으로 사지절단하고 싶지 않으면 나는 골문 상처 부위를 소독액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기사를 뽑아내 순식간에 꿰매버렸다. 환자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봉합이 끝났다. 자, 처치 끝. 다음. 진료실 한 구석에서 붕대를 정리하던 남궁설이 피식 웃으며
차트를 넘겼다. 순백의 무복 대신 활동하기 편하게 소매를 걷어붙인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수석 간호사였다. 구음절맥의 한기에서 벗어난 그녀의 뺨에는 복숭아꽃 같은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때 천장의 은밀한 기척과 함께 흑월단 정보조 무사가 바닥으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교주님, 정파 최고 영수가 머무는 제갈색가에서 은밀한 전서구가 날아왔습니다. 무사가 붉은 밀랍으로 봉인된 서신을 내밀었다. 남궁설의 은빛 눈동자가 미세하게 커졌다. 제갈세가의 가주라면 백이군자 제가렴 어르신? 무림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정파의 기둥이 아니신가. 남궁설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서신을 받아든 내 입가에는 비릿하고 서늘한 비웃음이 번졌다. 백이군자는 무슨 하얀 가운 입었다고. 다 성인군자면 세상에 의료사고는 없게. 나는 붉은 밀랍을 뜯어내고 서신을 펼쳤다. 양피지에는 암호 대신 떨리는 필체로 누군가의 병증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다. 최근 들어 기침이 멎지 않고 검붉은 핏덩이가 가래에 섞여 나온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흉통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체중이 한 달 새 10근이나 줄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고통이다. 강호의 소문을 들으니 그대의 의술이 신의 경지라 하더군. 내 병을 비밀리에 고쳐준다면 천마신교의 앞길에 무림맹의 간섭을 막아주겠다. 호우 증상 묘사가 아주 구체적이네. 나는 턱을 괴고 나른하게 중얼거렸다. 기침, 객혈, 흉통, 급격한 체중 감소. 게다가 제가렴의 나이가 60을 넘었지? 과거 담배 아니 독한 연초를 즐겨 피웠다는 기록이 있고 어르신은 젊은 시절 화공을 익히시다. 폐에 작은 내상을 입으신 적이 있다고 들었다. 그것이 도진 것이냐? 남궁설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나는 서신을 책상 위에 툭 던졌다. 내상은 무슨 전형적인 원발성 폐암이다. 객혈이 나오는 걸 보니 종양이 기관지를 침범했거나 중심성 폐암일 확률이 높군. 병기로 따지면 3기 이상 시한부 판정이야. 내 건조한 진단에 진료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파의 영수가 시한부라니 하지만 남궁설은 이내 고개를 저었다. 함정일 수 있다. 그분은 대의를 위해 평생을 바친 군자다. 사파의 소교주인 너에게 몰래 치료를 구걸할 위인이 아니야. 네? 군자? 나는 핏발선 눈으로 남궁설을 돌아보며 코웃음을 쳤자 내 머릿속에 빙의 전원래, 진무연의 파편화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진무연의 외가 마교 내에서도 비교적 온건파였던 그들을 사파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잔혹하게 몰살시킨 배우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살수들을 보내 어린아이들까지 우물에 독을 타 죽인 추악한 기획자, 그게 바로 제가렴이었다. 속지 마라 간호사, 저 새끼는 가운 속에 시퍼런 칼을 숨긴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야. 평생을 대의명분으로 포장하며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으니 이제 자기 폐가 썩어가는 것도 대의를 위한 희생이라 여겨야지. 어디서 사파의 악마한테 목숨을 구걸해? 내 서늘한 분노에 남궁설은 입을 다물었다. 마교 소교주에 억눌린 사리가 정각의 공기를 차갑게 식히고 있었다. 백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독살이라도 할 겸 암살조를 파견할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려있던 피 묻은 검은 튜닉을 펄럭이며 걸쳤다. 독살? 촌스럽게 왜 그래? 의사가 콜을 받았으면 왕진을 가야지. 그것도 아주 특별하고 VIP다운 대우를 곁들여서. 나는 허리춤에 은빛 비수 세트를 차며 서늘하게 웃었다. 왕진 가방 싸라. 적진 한가운데로 간다. 며칠 뒤 한밤중에 제갈세가 본진 겉보기엔 만인의 존경을 받는 웅장하고 기품 있는 정각들이 달빛 아래 고요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안내받은 곳은 화려한 본관이 아니었다. 인적이 드문 후원 깊숙한 곳, 기괴한 진법으로 가려진 인공 동굴의 입구. 제가렴이 보낸 최측근 은밀조의 안내를 받아 계단을 내려가자
퀴퀴한 약품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인 지하 밀실이 나타났다. 이곳은 제갈색가에 이런 음습한 곳이 있었다니. 남궁설이 은빛 눈동자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밀실 구석구석에는 기괴하게 생긴 짐승의 뼈들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인체 부위 그림들이 널려 있었다. 마치 해부학 실험실을 방불케 하는 기괴한 공간. 어서 오게나 마교의 젊은 지배자여. 밀실 한가운데 놓인 넓은 석상 위에 학창의를 입은 노인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백이군자 제가렴 겉보기에는 신성 같은 풍모였지만 심한으로 스캔한 그의 내부는 썩은 고목나무와 같았다. 쿨럭쿨럭. 제가렴이 기침을 하자 검붉은 핏덩어리가 학창이를 더럽혔다. 그가 피 묻은 손수건을 구겨쥐며 오만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 친히 자네의 그 기괴한 의술을 시험할 기회를 주겠네. 소문대로 내 가슴을 열고 썩은 기운을 도려내보게 살려낸다면 과거 자네 외가를 멸문시켰던 일은 나의 자비로 덮어주지. 죽어가는 주제에 알량한 권력으로 나를 짓누르려는 위선자의 태도 과거의 진무연이었다면 분노로 검을 뽑았겠지만 나는 현대 자본주의 병원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흉부외과 치프였다. 말기 암 환자가 말이 꽤 많네. 나는 피식 비웃으며 석상 위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옷 벗어. 뭐라? 청진기 돼야 하니까 옷 벗으라고. 늙은이 가슴팍 쳐다볼 취미 없으니까 빨리까? 제가렴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정파 영수를 향한 무례함에 그의 호의 무사들이 검자루에 손을 댔지만 제가렴이 손을 들어 제지하며 스스로 학창이를 벗어내렸다. 비쩍 마른 흉곽이 드러났다. 나는 손가락 끝에 내공을 모아 그의 가슴 주변을 툭툭 두드렸다. 타진과 심한을 결합한 정밀 스캔. 우측 폐상엽의 직경 7cm 크기의 거대 종양. 이미 흉막까지 침범했고 폐문부 림프절 전이도 진행 중. 게다가 썩은 피가 흉강에 고여있군. 이거 수술 난이도가 미쳤는데. 내 미간이 좁혀지자 제가렴이 비릿하게 웃었다. 어떤가 혈육마공으로도 살릴 수 없는 병이냐? 살릴 수는 있어. 나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허리에서 비수를 뽑아들었다. 비수 끝에 푸르스름한 플라즈마 기검이 피어올랐다. 오른쪽 폐의 절반을 도려내고 전이된 림프절을 모조리 긁어내면 5년 생존율 30% 정도는 보장해 줄 수 있지. 그 말을 들은 제가렴의 눈동자에 섬뜩한 탐욕과 생존에 대한 광기가 번뜩였다. 과연 내 육신을 뜯어 고칠 수 있단 말이냐? 당장 시작하라. 나는 비수를 든 채로 뒤를 돌아보며 백운에게 지시했다. 수술 준비 환자 결박해. 백운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예, 마취는 안 하십니까? 지난번 대장로님처럼 신경 차단 독을. 나는 서늘한 눈으로 제가렴을 내려다보며 건조하게 내뱉었다. 마취는 무슨 저 위대하신 백의군자께서 대의를 위해 흘린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이 얼만데 자기 살가죽 좀 찢어지는 고통쯤이야. 기쁜 마음으로 감내하시겠지. 네 이놈. 제가렴이 당황하여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나는 이미 그의 흉곽 중앙인당혈과 명치 끝을 점혈하여 운동신경을 완벽하게 마비시킨 뒤였다. 오직 감각신경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 아, 그리고 나는 제가렴의 귀에 입을 바싹 대고 나직하게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밀실 구석구석에 숨겨놓은 저 유리관들 안에 사람 팔다리 조립해 놓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제가렴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다. 심한으로 꿰뚫어 본 이 밀실의 실체는 평범한 치료실이 아니었다. 죽은 무인들의 시체와 짐승의 근육을 기괴하게 꿰매어 놓은 생체 병기 배양관들이 어둠 속에 수십 개나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기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매드 사이언티스트 새끼 남의 장기 가지고 장난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마취 없는 개용 수술로 뼛속 깊이 새겨주마. 가장 예리하고 무자비한 핏빛 메스가
위선자의 흉고를 향해 일직선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 커? 지하 밀실의 짐승처럼 처절한 비명과 피를 토하는 신음이 메아리쳤다. 천하의 정파 영수이자 백의군자라 칭송받는 제가렴이 두 눈이 기괴하게 뒤집혀 있었다. 점열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감각신경을 타고 뇌로 직행하는 극강의 통증마저 차단된 것은 아니었다. 아프냐? 아플 거다. 진통제 한 방울 안 썼으니까. 나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비수를 들고 건조하게 내뱉었다. 가슴 중앙을 가르고 늑골 견인기 대신 억센 완력으로 갈비뼈를 벌려놓은 상태. 제가렴의 흉곽 내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오랜 시간 독한 연초와 화공의 부작용에 찌든 그의 폐는 시커멓게 변색되어 있었고 우측 폐상엽에는 타르와 암세포가 엉겨붙은 흉측한 종양이 들러붙어 주변 림프절까지 파먹어 들어가고 있었다. 으악. 내가 기검으로 우폐엽의 썩은 부위를 서걱하고 저며낼 때마다 제가렴의 전신이 화로처럼 파르르 떨렸다. 의사로서 한마디 조언하자면 이딴 밀실에서 시체나 파먹으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이나 해라. 암세포가 아주 잔치를 벌였네. 나는 폐동맥과 기관지를 기사로 빠르게 결찰한 뒤 주먹만 한 시커먼 종양 덩어리를 완벽하게 적출해냈다. 쟁반 위에 툭 하고 던져진 흉측한 고깃덩어리 숨을 쉴 때마다 폐를 찌르던 원흉이 사라지자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제가렴의 안색에 기괴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봉합 끝 수술 완료다. 나는 흉고를 닫고 피부를 봉합한 뒤 피투성이가 된 장갑을 벗듯 손을 툭툭 털며 점혈을 풀어주었다. 하하. 제가렴이 석상 위에서 헐떡이며 몸을 웅크렸다. 고통에 눈물이 찔끔 맺혀 있었지만 그가 들이마시는 호흡은 수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깊고 맑은 것이었다. 폐를 짓누르던 통증이 사라졌다. 살았다. 내가 살았어. 으하하하. 피투성이가 된 가슴을 부여잡은 채 제가렴이 기괴한 광소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점잖던 백의군자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탐욕과 광기에 찌든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본성이었다. 수술 끝났으면 병원비 정산해야지. 과거 죄가 그리고 이번 수술비 합쳐서 무림맹의 알짜배기 영지. 세 군데 내놔 문서에 지장 찍고 내가 품에서 차용증을 꺼내려 하자 제가렴이 핏발선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영지? 크하. 천진난만한 놈이로구나. 마교의 악기가 정파의 심장부에 스스로 걸어 들어왔거늘 살아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이 새끼가 먹튀를 하려고. 먹튀가 아니다. 너를 생포하여 내 영원한 의료 노예로 삼을 것이다. 제가렴이 석상에 숨겨진 기관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 순간 지하 밀실 전체가 흔들리며 벽면에 쳐져 있던 두꺼운 휘장들이 일제히 걷어올려졌다. 내 뒤에서 경계를 서고 있던 남궁설과 백운의 입에서 동시에 헉 하는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휘장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수십 개의 거대한 유리 원통이었다. 그 안에는 초록색의 기괴한 배양액과 함께 인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흉측한 괴물들이 잠들어 있었다. 짐승의 두꺼운 팔이 달려있는 산에 가슴에 두 개의 심장이 박혀있는 거인, 온몸의 피부가 벗겨진 채 쇠사슬로 근육이 이어져 있는 돌연변이들. 이것들은 대체. 남궁설이 경악하여 뒷걸음질 쳤다. 정파의 기둥이라는 자의 지하실에 이런 끔찍한 사도의 결과물들이 배양되고 있었다니. 크하. 보아라. 강호의 나약한 육신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새로운 인류의 연구 성과들이다. 제가렴이 두 팔을 벌리며 광신도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나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 거부 반응으로 썩어가는 실패작들이 절반이었지. 그러나 방금 내 놈의 그 신기를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내 놈의 뇌를 갈라 그 지식을 흡수한다면 나는 불사의 군대를 완성할 수 있어. 제가렴의 조작으로 유리 원통들이
일제히 깨져나가기 시작했다. 초록색 배양액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썩은 고기 냄새가 밀실을 진동했다. 좋기 100마리가 넘는 생체 개조 강시들이 붉은 안광을 번뜩이며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크르, 고기 피, 이성을 상실한 실패작들이 침을 흘리며 우리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백운이 사색이 되어 소매에서 독침을 꺼내 들었다. 원장님, 어찌합니까? 제 독은 혈류를 타고 뇌로 가야 효과가 있는데 저 괴물들은 뇌가 썩어서 마취가 안 먹힐 것 같습니다. 마취에 핑계대지 마. 환자가 수면 마취 안 먹히면 물리적으로 때려 눕혀서라도 수술대에 올리는 게 진짜 의사야. 나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쓸어 넘기며 앞으로 나섰다. 심 안으로 걸어오는 괴물들의 신체를 투시하자 어처구니가 없어서 실소가 터져나왔다. 야, 돌팔이 늙은이, 너 수술을 발가락으로 했냐? 내가 비수를 든 채로 제가렴을 향해 팩트 폭력을 날리기 시작했다. 팔 굵게 만들겠다고 곰의 앞발을 떼다 붙였네? 근데 동맥이랑 정맥 문합술 꼬라지 봐라. 피가 안 통해서 모세혈관 다 터지고 끝부터 괴사하고 있잖아. 저러니까 팔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지. 무슨 헛소리를. 저들은 금강불개의 육신을. 금강불개는 지랄. 그리고 저기 심장 2개 단 놈. 타인의 장기를 면역 억제제도 없이 막 때려 박으니까. 급성 이식편 대숙 주병 와서 지들끼리 면역세포가 싸우고 있잖아. 냅둬도 10분이면 알아서 터져 죽겠구만. 나의 신랄하고 건조한 의학적 비평에 자신의 필생의 역작을 자랑하려던 제가렴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네 이놈. 닥쳐라. 저놈들의 사지를 찢어 당장 내 앞에 대령해라. 제가렴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십 마리의 강시들이 일제히 괴성을 지르며 나를 향해 쇄도했다. 압도적인 질량과 짐승의 괴력을 앞세운 돌진이었다. 환자분들 상태가 심각하시네요. 전원 응급 절단술 들어갑니다. 나는 내공을 끌어올려 기검을 손가락 2마디 크기로 예리하게 뽑아냈다. 파괴적인 검기는 필요 없었다. 잘못 조립된 기계는 나사 하나만 정확히 뽑아내면 스스로 무너지는 법. 가장 먼저 달려든 짐승의 팔을 단거구의 강신놈이 거대한 팔을 내리치려 할 때 나는 몸을 숙여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기검으로 놈의 어깨 관절, 정확히는 상완이 두근을 뼈에 고정하는 얇은 것만을 핀셋으로 집어내듯 툭 끊어냈다. 관절을 지탱하던 장력이 사라지자 놈이 스스로 내리친 괴력에 의해 자신의 어깨뼈가 탈골되며 팔이 통째로 덜렁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곧바로 몸을 회전하며 2번째 놈의 등 뒤로 돌아섰다. 놈들은 척추에 기괴한 쇠사슬이 박혀 신경을 강제로 자극받고 있었다. 신경계 배선이 완전히 쇼트났잖아. 메인 차단기 내린다. 기검이 놈의 경추 3번과 4번 사이 척수 신경망을 얕게 스치고 지나갔다. 투둑 전원 플러그가 뽑힌 기계처럼 포효하던 강씨의 눈에 불이 꺼지며 그 거대한 몸집이 먼지를 일으키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죽인 것이 아니다. 그저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운동, 신경 신호를 완벽하게 차단했을 뿐 단 3분 내 걸음이 닿는 곳마다 피 한 방울 튀지 않은 채 거대한 괴물들이 나무 토막처럼 픽픽 쓰러져 나갔다. 검술이 아니라 오차 없는 해체술. 이럴 수가. 내 피와 땀이 섞인 완벽한 강시들이 어찌 단 한 번의 타격에 무너진단 말이냐. 제가렴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다. 핵쿨러. 하지만 나는 쓰러진 괴물들의 산 위에서 비틀거리며 한 움큼의 피를 토해냈다. 초정밀 신경절제술은 체력 소모가 극심했다. 게다가 나는 아직 개용수술과 비소해독으로 인한 과로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중환자 한계치에 다다른 단전이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요동치고 있었다. 무연. 그때 수백 마리의 남은 괴물 무리가 한꺼번에 나를 향해 덮쳐들었다. 방어벽이 뚫릴 찰나 순백의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으며
서늘한 빙벽을 전개했다. 남궁설의 옥색 검에서 뿜어져 나온 절대 영도의 빙기가 선두의 강시들을 꽁꽁 얼려버렸다. 그녀의 어깨가 가쁘게 오르내렸다. 이 추악한 위선자, 대의를 빙자해 이런 괴물들을 만들고 있었다니. 남궁세가의 이름을 걸고 오늘 내 놈의 죗값을 묻겠다. 남궁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일갈하며 나를 등 뒤로 감쌌다. 건방진 계집, 정파의 오만함을 내 실패작들에게 먹이로 던져주마. 모두 죽여라. 제가렴의 바락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밀실 안쪽에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지금까지의 강시들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체장 3미터 온몸이 강철 같은 비늘로 덮이고 양팔에 날카로운 뼈칼을 이식한 완성형 생체. 강시 무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저 미친 돌팔이 늙은이가 괴물들을 끝도 없이 찍어냈습니다. 백운이 독침을 날리다 말고 절망하며 소리쳤다. 아! 나는 남궁설의 어깨에 이마를 기대고 거친 숨을 내쉬었다. 가슴에 상처가 욱신거려 시야가 전멸하고 있었다. 어휴, 진짜 병원 폐기물은 제때제때 소각장에 버렸어야지. 나는 이마에 피땀을 닦아내며 무너져가는 단전의 기운을 최후의 한 방울까지 짜내기 시작했다. 핏빛 기검이 다시 한번 위태롭지만 치명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간호사 마취의 메스 꽉 잡아라. 대규모 폐기물 적출 수술,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니까. 크아. 지하 밀실의 가장 깊은 곳,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쏟아져 나온 것은 앞서 쓰러진 실패작들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절망이었다. 체장 3미터 온몸의 피부는 강철처럼 단단한 인공 비늘로 덮여 있었고 굵은 혈관 밖으로는 시퍼런 도끼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특히 그들의 가슴팍에는 원래의 심장 외에 기괴하게 박동하는 또 다른 붉은 코어가 박혀 기계적인 펌프질을 해대고 있었다. 보아라. 저것이 내 평생의 역작, 완벽하게 통제되는 불사의 군단이다. 석상 뒤로 도망친 제가렴이 피 묻은 가슴을 부여잡은 채 광기 어린 환호성을 질렀다. 이전의 실패작들처럼 신경을 끊어봐야 소용없다. 저놈들은 보조심장에서 뿜어내는 기운으로 강제로 근육을 움직이는 완벽한 생체병기니까. 하하. 나는 비틀거리며 피투성이가 된 메스를 늘어뜨렸다. 단전은 이미 텅 비어 바닥을 긁고 있었고 억지로 꿰매놓은 가슴의 절개 부위에서는 검붉은 피가 배어나와 튜닉을 적시고 있었다. 보조 동력원을 통한 강제 구동, 인공 심박동기를 2개나 달아놨단 소린에 미친 영감탱이 사람 몸을 아주 기계 부품 취급했군. 머리로는 해체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한 걸음을 때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시야가 핑 돌며 암전되려 했다. 무연. 그때 다급한 외침과 함께 순백의 그림자가 내 앞을 막아섰다. 남궁설이었다. 원장님, 미치셨습니까? 어서 피하십시오. 저 괴물들은 옥색 검의 강기로도 베어지지 않습니다. 밀실 구석에 숨어있던 백운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남궁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정파 남궁세가의 후계자다. 대의를 빙자하여 양민을 학살하고 생명을 유린한 저 추악한 위선자 제가렴을 처단하는 것이 남궁의 긍지다. 그녀는 검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결코 내 앞을 비키지 않았다. 그리고 내 목숨을 구원해 준 자를 내 허락 없이 죽게 두지 않겠다. 그가 비록 천하가 두려워하는 마교의 악기라 할지라도 건방진 계집, 정파의 수치로구나. 전연도 함께 갈기갈기 찢어발겨라. 제가렴의 명령과 함께 완성형 강시 3마리가 동시에 남궁설을 향해 괴력을 뿜어내며 덮쳐들었다. 남궁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평생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고 그녀를 시한부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저주받은 체질하지만 진무연의 수술 이후 그녀는 그 저주를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현빙, 정계, 남궁설의 옥색검에서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온 극한의 음기가 지하 밀실을 순식간에 덮쳤다. 그것은 단순한 검기가 아니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공기 중의 수분과 괴물들이 뿜어내는 도끼마저 완벽하게 얼려버리는 절대 영도의 영역. 오에어컨 빵빵한 액에다가 공기 중에 부유균과 맹독성, 포자까지 얼어붙어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어. 완벽한 무균 수술실 세팅이잖아. 나는 핏발선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나른한 헛웃음을 흘렸다. 크르륵. 남궁설의 극한 빙계무공에 휘말린 생체 강시들의 발이 바닥에 꽁꽁 얼어붙었다. 강철 같은 피부 표면에 두꺼운 성에가 끼며 그 압도적이던 움직임이 슬로우 모션처럼 기괴하게 느려졌다. 지금이다, 무연. 내 기력이 다하기 전에 쳐라. 남궁설이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다. 코피가 한 방울 흘러내리는 것을 보니 그녀 역시 무리하게 한계치를 끌어내고 있음이 분명했다. 나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내 환자가 이렇게까지 수술, 환경을 완벽하게 세팅해줬는데 메스를 쥔 집도이가 누워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수석 간호사, 결계 유지 잘해. 멸균 구역 깨지면 다 죽는다. 나는 남궁설이 얼려놓은 빙판 위를 미끄러지듯 쇄도했다. 방어력과 괴력은 압도적이지만 저온 상태에서 관절액이 얼어붙어 움직임이 둔화된 괴물들은 내 심한 앞에 그저 거대한 해부학 더미일 뿐이었다. 베어지지 않는 피부라면 안 자르면 그만이지. 가장 거대한 놈의 품으로 파고든 나는 기검을 휘두르지 않았다. 대신 비수의 끝을 놈의 두 번째, 심장이 박혀있는 가슴 한가운데 흉골의 미세한 틈새에 정확하게 밀착시켰다. 체외 충격파 쇠석술, 출력 최대. 나는 남은 내공을 칼날의 형태가 아니라 초음파와 같은 고주파 진동으로 변환시켜 기검 끝으로 쏘아보냈다. 강철 비늘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다 하지만 진동은 비늘을 통과해 놈의 체내로 직행했고 엉성하게 이식되어 있던 붉은 코어와 강하게 공명현상을 일으켰다. 크커허. 놈의 뱃속에서 수박이 터지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 울렸다. 인공 코어가 진동을 이기지 못하고 체내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다. 보조 동력원을 잃은 괴물이 몸이 기괴하게 경련하더니 눈과 입으로 검은 피를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바닥에 거목처럼 쓰러졌다. 다음 환자. 나는 피를 뱉어내며 얼음 위를 춤추듯 선회했다. 남궁설이 뿜어내는 푸른 검기가 적들의 궤적을 얽어매어 속도를 늦추면 내가 그 사각지대로 파고들어 놈들의 체내 코어만 정확히 분쇄해버리는 환상적인 공조. 그것은 피와 살점이 튀는 난장판이 아니었다. 푸른 얼음가루가 흩날리는 전장 속에서 흰 무복의 간호사와 검은 튜닉의 의사가 호흡을 맞추며 생명체의 에러를 하나씩 꺼버리는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운 수술의 왈츠였다. 제가렴은 석상에 매달려 그 광경을 경악 속에 지켜보았다. 이럴 수가. 내 역작들이. 칼날이 닿기도 전에 괴물들이 차례로 피를 토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철 비늘도 뚫지 못하면서 어째서 체내의 핵심 동력원만 파괴되는 것인지 그의 무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무림의 상식을 초월한 남궁설의 광역 빙결과 진무연의 내부 파괴, 그 두 개의 기형적인 능력이 결합하자 수십 마리의 완성형 강시 부대가 단 5분 만에 전멸 직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악마들, 정파의 빙설심녀라는 영과 사파의 마두가 결탁하여 나의 위대한 대업을 망치다니. 제가렴이 피눈물을 흘리며 발악했다. 밀실의 자폭장치를 가동해라. 이놈들을 생매장시켜버리겠다. 제가렴이 최후의 발악으로 석상 아래의 붉은 기관을 잡아당겼다. 지하 밀실을 지탱하던 기둥들이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수톤의 바위 덩어리들이 쏟아져 내렸다. 건물이 붕괴한다. 탈출해. 나는 무너지는 천장을 확인하고 남궁설의 손목을 낚아챘다. 백운.
마치 가스 깔고 출구 확보해. 예. 구석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던 백운이 허리춤에서 검붉은 구슬 3개를 꺼내 바닥에 내리꽂았다. 짙은 보라색의 광역수면 마치 가스가 밀실을 가득 채웠다. 남궁설이 남은 모든 내공을 옥색 검에 모아 밀실의 거대한 철문을 향해 내리쳤다. 열려라. 두께가 한 뼘이나 되는 무쇠 철문이 얼어붙은 채 산산조각 나며 밖으로 뚫렸다. 우리는 무너지는 바위 더미와 짙은 동물을 뚫고 달빛이 비치는 제갈새가의 후원 숲속으로 몸을 날렸다. 하하 살았다. 등 뒤에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지하 밀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제가렴의 끔찍한 생체 실험실이 집안 아래로 생매장된 것이다. 나는 나무 기둥에 몸을 기대고 주저앉아 헐떡였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꿰매놓은 가슴에서는 쿨럭거릴 때마다 피가 튀었다. 무연, 괜찮은 것이냐? 남궁설이 다급하게 다가와 내 창백한 뺨을 감싸쥐었다. 그녀 역시 내공이 바닥나 은빛 머리카락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바이탈은 아직? 내가 실없는 농담을 던지며 미소 지으려던 찰나였다. 나를 부축하려던 남궁설의 몸이 돌연 끊어진 인형처럼 내 품으로 툭 무너져 내렸다. 헉. 남궁설의 붉은 입술에서 한 웅큼의 핏덩이가 쏟아져 나와 내 튜닉을 적셨다. 나는 당황하여 그녀를 안아들었다. 그리고 등 뒤를 확인한 순간 내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녀의 가녀린 등허리 견갑골 아래쪽으로 제가렴이 밀실을 무너뜨리기 직전 최후의 발악으로 쏘아보낸 손바닥만 한 흑빛 독표가 깊숙하게 박혀 있었다. 나를 챙기고 밀실 문을 부수느라 무방비 상태였던 그녀가 나를 향해 날아오는 암기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낸 것이다. 야야 남궁설, 간호사. 나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끼며 심한을 열어 그녀의 흉곽을 투시했다. 우측 늑막 관통 기흉 발생, 폐실질 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 게다가 암기에 묻은 건 조직을 썩게 만드는 부식성 맹독. 남궁설이 흐려지는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피 묻은 손으로 내 뺨을 어루만졌다. 다행이다. 너는 무사해서. 그녀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호흡이 멈췄다. 숲속의 기괴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백운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았고 나는 남궁설의 차갑게 식어가는 몸을 껴안은 채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에 이성적인 의사 강도진은 외치고 있었다. 야전 수술 불가능 과다출혈로 인한 골든타임 1분. 이내 환자 소생 확률 0%. 하지만 마교에 병약하고 미친 소교주 진무연의 핏발선 눈동자에는 지독한 광기가 서려오르고 있었다. 뒤지긴 누가 뒤져. 나는 이빨을 뿌듯 갈며 피에 젖은 은빛 비수메스를 다시 고쳐쥐었다. 트리아지 갱신 최우선 응급. 환자 발생 야전 수술 들어간다. 백운, 당장 조명 밝혀. 별빛조차 숨죽인 어두운 숲속. 정파와 사파의 경계를 넘어선 의협이 처절하고 기적적인 야전 수술이 다시 한번 막을 올리고 있었다.